안녕하세요. 건강낭독실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켜왔을까요? 지금처럼 병원도 약국도 변변찮았던 시절, 그들은 과연 어떤 지혜로 질병을 이겨내고 불로장생을 꿈꾸며 살아왔을까요? 오늘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문원 속 건강 비법들을 낭독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건강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 내 몸은 작은 우주. 가장 먼저 만나볼 위대한 명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허준 선생입니다. 그의 필생의 역작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내 몸이 곧 작은 우주라는 동양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예방의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 하나는 바로 양생입니다. 양생은 생명을 기른다는 뜻으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허준 선생은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기본임을 역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 내경편의 신영조에는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며 근심 걱정을 없애면 기가 잘 소통되어 온갖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백 년 전 허준 선생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가 육체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섭생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가려 먹고 몸을 움직이며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여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허준 선생은 음식은 약과 같으니 잘 가려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운을 보하고 병을 예방하는 약처럼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제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인체조와 같이 몸의 기운을 다스리는 다양한 체조법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단으로서 운동을 권장했던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선조들의 섭생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본론 두 번째, 조선 왕실의 특별한 건강관리 수라상과 침수.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을까요? 방대한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에는 왕들의 지극히 세밀한 건강관리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라상으로 대표되는 식단 관리와 침수로 대표되는 수면 관리는 모든 왕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왕의 밥상인 수라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왕의 건강 상태와 그날그날의 기후 변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약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소화불량을 겪으면 죽이나 미음을 올렸고 기력이 쇠해지면 오골계나 전복 같은 귀한 식재료로 만든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왕의 건강을 살피고 식단을 조절하는 어이와 수라간 상궁들의 노고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수라상에는 특정 음식을 편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철 식재료가 올랐습니다. 또한 오색을 맞춰 영양의 균형을 중시했으며 음식의 간도 싱겁게 하여 자극적인 맛을 피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식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과식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어이들은 항상 왕의 소화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양을 권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자들이 과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소식을 권하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식단 관리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감탄할 따름입니다. 또한 수면 관리 역시 왕의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의 숙면을 위해 침수청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왕의 잠자리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궁녀들은 왕이 잠들기 전 방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했고 계절에 따라 이불의 두께나 재질을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심신 상태에 맞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을 피우거나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머리맡에 빙통이라는 얼음통을 두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두안종열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수면과 식단 관리는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려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조선 왕실의 지혜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한 생활 습관이 건강이 근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론 세 번째, 고문원 속 불로장생을 위한 선조들의 일상 지혜. 그렇다면 왕실의 거창한 비법 외에도 평범한 우리 선조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불로장생을 꿈꾸며 건강을 지켜왔을까요? 고문원 속에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첫째, 물과 차를 통한 건강 관리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새벽 맑은 샘물을 마시는, 새벽물의 효능이나 끓인 물을 식혀 마시는 법 등 물을 약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선조들은 다양한 약재나 곡물을 달여 만든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를 돕는 보리차, 감기 예방에 좋은 생강차, 숙면에 좋은 대추차 등은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둘째,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심신 안정입니다. 선조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생활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은 그들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숲이나 산을 거닐며 자연의 기운을 받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등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숲 치료나 명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만큼 선조들은 논밭을 갈고 땔감을 나르는 등 일상 자체가 건강한 신체 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히 힘든 노동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씨름이나 활쏘기 같은 전통 놀이도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다니는 반면 선조들은 삶 자체가 곧 운동이었던 셈이죠. 넷째, 소박한 음식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제철 채소와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을 생활화했습니다. 증보산림 경제와 같은 실용서에는 다양한 채소 재배법과 활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음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선호했고 무엇보다 절제하는 미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곧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통한 마음 치유입니다. 선조들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교류, 가족 간의 돈독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혼자 고립되기보다는 함께 어울려 웃고 슬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낭독을 통해 천년 전 명의들과 우리 선조들의 건강 지혜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불로장생 비법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절제하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건강 비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조들의 지혜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